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현재 에어팟 맥스를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월쯤에 구매를 해서 한 2-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에어팟 맥스가 진짜 좋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혹하는 마음에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구매하고 나서 에어팟 프로 대신 이 에어팟 맥스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어팟 맥스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에어팟 맥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점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감성이 되겠습니다. 애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감성이죠. 헤드폰을 보게 될 경우 웬만한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마감이 아닌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느낌, 그 감성이란 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헤드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요. 귀에도 보면 좀 과하게 튀어나온 느낌들이 있는데,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귀에 착용했을 경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납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에어팟 맥스 썼다라는 게 딱 티가 나니까 여기서 오는 감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에 외관을 봤을 때도 뭔가 싸구려 느낌들이 전혀 없어요. 이 가죽 밴드도 아니고 여기 메쉬 밴드에 여기 이 부분도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메탈 하우징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감성이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헤드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질이 되겠습니다. 음질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프로, 맥 스튜디오 모든 기기에서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애플 제품 내에서는 동일하게 고퀄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서 기기를 가리지 않고 아주 좋은 음질을 들려줬다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공간 음향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사용하면 진짜 확실하게 달라져요. 물론 모든 기기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앱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공간 음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음악을 들어보신다면 진짜 다르거든요. 그 이름, 공간 음향이라는 그 이름처럼 뭔가 진짜 공간감이 생겨요. 이 공간 음향을 듣고 나서 일반적인 스테레오 사운드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에 들었던 모든 음질들이 좀 플랫한 느낌들이 생기더라고요. 와, 이게 공간 음향이구나. 와, 소리가 진짜 풍부해지네. 원래 이런 음질이 아니었는데 생각이 드는데, 와, 진짜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겠습니다. 에어팟 맥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한다면은 주변 소음을 차단시켜줘서 내가 음악을 들을 거나 통화를 할 때 들려오는 목소리나 소리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될 텐데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진짜 편리하다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좋은 기능이란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하면 사실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또 노이즈 캔슬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뭔가 그 귀에서 생기는 뭔가 느낌이 좀 이상인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자연스러워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분명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밖에서 안 들리긴 하는데, 와, 이게 거부감이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정말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좀 다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배터리 타임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진짜 길어요. 사실 무선 제품의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배터리 타임 자체가 워낙 기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의 완충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 봤거든요. 출퇴근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냥 마치 유선 이어폰처럼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점 진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 바로 착용감이 되겠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은 다른 헤드폰들과 달리 이쪽 이어패드라고 불리는 부분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드밴드 부분 역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메쉬 소재면 뭐가 얼마나 다를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일단
답답하지가 않아요. 땀이 차지 않고 폭 감싸주는 느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인조가죽을 한 헤드폰들 사용했을 경우 뭔가 답답한 느낌들이 있었고,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땀이 찰 경우 이게 진짜 답답했거든요. 여름에 사용하면 여기에 땀이 찰 정도예요. 근데 메쉬 소재를 쓴 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동시에, 사실 가죽 소재가 조금 더 차음감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메쉬 소재 역시 차음감이 좋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 없이 엄청나게 착용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드 부분 메쉬 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눌리지 않더라고요. 무게가 꽤 무거운 만큼 장시간 착용하면 여기 이렇게 눌릴 수 있기 마련인데, 메쉬 소재라서 그런지 진짜 안 눌리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자, 이제는 한번 단점도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첫 번째, 가격이 되겠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이렇게 보이겠지만 무려 정가가 70만원 이상 하는 엄청나게 고가의 제품입니다. 사실 무선 헤드폰이라고 하면 70만원은 넘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동급 제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니랑 보스 같은 제품들도 비싸봐야 40만원대에 분포하고 있지만 그거의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이라서 일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70만원의 값어치 할 만큼 음질이 좋고 기능이 좋냐? 또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30-40만원짜리 동급 제품을 들어봐도 비슷한 퀄리티를 보여주거나 그보다 조금 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지자면 역시 애플 제품은 영 좋지 않다라는 게 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루미늄 바디, 이게 진짜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무게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가벼울 수밖에 없잖아요.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메탈 소재이다 보니까 무게가 꽤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제품 자체 무게만 거의 한 400g 정도 되는데 동급 제품들은 200g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목에 오는 부담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 근육이 좀 있으시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목 근육이 조금 딸리시거나 여성분들이 착용하셨을 경우 이 뒷목이 좀 아파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근육이 없거나 약한 편이 아닌데도 꽤 무겁다는 느낌들을 자주 받았고, 특히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 때 이 무게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 헤어밴드 자체가 좀 이 무게감을 잘 분산시켜주는 느낌들이 있어서 정수리 쪽에 막 무게가 쏠린다 이런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무게가 무겁다는 사실 자체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엄청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알루미늄 바디가 되겠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 단점이라고 느꼈냐? 바로 겨울철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 겨울철에 외부에서 아무리 춥다고 해도 만졌을 때 막 손 시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사용해보니까 이 알루미늄 바디 메탈이다 보니까 손대면 진짜 차갑더라고요. 영화일 때 이렇게 귀마개 좀 쓰고 나서 좋다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싶어서 딱 손을 대는 순간 와, 너무 차가워서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여름이 될 경우 장기간 뜨거운 곳에 노출되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많이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서 이 점 역시 좀 불편한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로 충전할 때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싫어서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니 에어팟 맥스면은 애플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상위권, 최상위권에 속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C타입도 아니고 라이트닝 케이블 넣어줬어요. 왜 넣어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안 좋냐? 충전 속도가 진짜 너무 느립니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최대 충전 속도가 10W 정도밖에 안 나와요. 10W로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건 애초에 맞지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진짜 저는 사실 제일 싫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바로 보관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이렇게 부피가 크면 보관도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관하는 게 생각보다 골칫거리입니다. 일단 접이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 형태로 보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할 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접어둔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피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을 때도 꽤 큰 부피를 차지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보관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관하게 될 경우에는 절전 모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동봉된 이 케이스 안에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목에 걸어 놓았을 때도 헤드폰이 꺼지고 그냥 이 파우치 없이 꺼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절전 모드가 된다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여기 안에 센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닥에 두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케이스만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만든지 좀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 맥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점 때문에 단점들이 다 커버됩니다. 이 단점들이 장점을 다 죽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좀 많이 애매한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거나 하다못해 진짜 뭐 C타입 케이블을 해준다든지 조금만 더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었으면은 사실 단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에어팟 맥스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